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논리추리 부분이고요. 순서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등호라든지 아니면 어느 식으로 누가 더 큰지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읽고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A가 B보다 키가 크고 라고 했으니까 A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A가 더 크다라는 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B가 C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건 B보다 이렇게 크게 쓰고 C보다 D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열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복잡한 조건일 때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아이들과 진행할 때는 한번 읽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주는 거와 아이가 직접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약간 조금 자율학습할 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읽고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연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할아버지보다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 이런 문제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빠가 할머니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할머니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면 우선은 유치원 선생님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좋아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두 개를 적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나 유치원 선생님이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유치원 선생님보다 엄마가 더 좋다면 엄마가 오른쪽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엄마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습니다 하면 할머니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할머니보다 아빠라고 했으면 아빠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 문장을 적고 나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3번, 4번, 2번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대의 자동차가 있고 5대의 빠르기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E는 B하고 여기가 느린 거고요. 이쪽이 더 빠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E는 B와 D보다 빠릅니다. B하고 D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A는 B보다는 빠르지만 D보다는 느립니다. 그럼 A가 여기 들어가겠죠? C는 E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B, A, D, E, C 느린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빠른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D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우선은 뭐 보통은 5개의 밑줄 긋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숫자 카드에서는 가능한데요. 얘는 중간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자가 들어갈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간을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서를 보고 배치하기입니다. 단서를 보고 배치할 때는 우선 일렬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원형으로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밑에 볼게요. 밑에 한번 보시면 4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진철이하고 순신이는 남학생이고 정아하고 은미는 여학생이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진철이하고 순신이는 남학생, 정아하고 은미는 여학생 이렇게 표현되고요. 단서를 보고 진철이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4명이라고 했으니까 4명을 이렇게 뭐 적으셔도 되고요. 그럼 순신이가 맨 앞에 있으니까 제가 앞이라고 쓰고 여기 순신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순신이가 있고요. 여학생 2명은 앞뒤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학생 2명은 여기 2번째와 4번째가 있겠죠. 나머지 남학생은 진철이가 여기 있을 거고요. 진철이 뒤에는 정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미가 이 앞에 있겠죠. 그럼 진철이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은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요. 제가 원형을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A, B, C, D, E 5사람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C의 바로 왼쪽에는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럼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A하고 C는 사이가 좋은데 바로 옆에 없대요. 그럼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되고 B 왼쪽에는 D라고 되어 있죠. 그럼 B 왼쪽에는 D를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B 왼쪽에는 D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C 입장에서는 A하고 붙어 있지 않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D하고도 떨어져 있으니 흥이 안 난대요. 그럼 A하고 D에 떨어져 있는 부분 C는 얘가 여기 있겠죠. 그럼 나머지 A, B, C, D, E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C의 왼쪽이라고 했죠. C 입장에서 이쪽이 왼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봤을 때의 오른쪽 왼쪽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C의 바로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쓰시면 된다? 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혼자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혹시나 모르면 어머님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12쪽 기본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어떤 집에 정우라는 학생이 있고 정우, 민수, 경훈, 지섭, 진성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만약 표로 되어 있거나 뭐 지문이 나와 있을 경우에도 여기 문제 읽는 것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이 여기 문제에는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제가 몇 명인지 몇 명을 나열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형제의 어머니들에게 형제들의 나이를 묻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민수는 진성이보다 2살이 많고요. 정우는 진성이보다 3살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섭이는 정우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민수는요. 진성이보다 2살이 많다 그랬어요. 진성이를 기준으로 민수는 2살이 많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진성이보다 3살 어린 사람이 정우라고 했어요. 정우보다 아래인 사람은 지섭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경훈이의 나이를 알아보는 거죠. 그럼 경훈이의 나이가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까 똑같이 적어놨고요. 민수는 한번 더 적어볼까요? 민수는 진성이보다 2살 많다고 했으니까 진성이를 여기다 적고 민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성이는 3살 적으니까 정우를 여기다 적으시고 3살 차이 난다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섭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를 그냥 읽고 앞에 내용을 읽고 풀 수 있으면 그냥 풀게끔 시켜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잘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번부터 꼼꼼하게 읽고 답을 적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죠.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정우는 진성이보다 3살 적습니다. 3살 차이가 나는 경우는 2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럼 여기가 3살 차이 나고요. 여기가 3살 차이가 나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진성이가 20살이고 정우가 17살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진성이가 17살이고 정우가 14살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고 진성이는 민수보다 나이가 적음으로 20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성이의 나이는 17살, 정우의 나이는 14살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진성이는 17살, 정우는 14살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숫자 적은 거에 2개를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런 훈련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약간 실수를 줄이는 행위라서 어머님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줄 때는 이거 당연히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3번 문제 읽어보면요. 민수는 진성이보다 2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민수의 나이는 진성이가 17살이니까 19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럼 지섭이는 정우의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정우가 14살이니까 지섭이는 12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경훈이는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나이를 고르면 되겠죠. 그럼 경훈이는 20살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훈이의 나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0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유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제 1번 문제는 제가 조금 빠르거나 그러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하고 지금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내용이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라서 11시까지 부지런히 좀 할 예정이고요. 혹시 중간중간 이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것은 필지앤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일이 많아서 답변이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확인하는 대로는 대부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것을 공부한다고 물론 지금 이걸 바로 아이들에게 적용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먼 미래에 이거를 나중에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고력 수학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심으로써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서 공부를 해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걸 하나라도 건져가시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스터디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게 아이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엄청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할 땐 다시 한번 공부하시더라도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시간에 맞춰서 10시 10분에 맞춰서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하실 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훈이하고 혜진이하고 경석이하고 이렇게 지금 몇 명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152, 153, 155, 156, 158, 159 이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수의 키는 경석이보다 1cm 크대요. 그럼 지수의 키는 이런 걸 적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경석이의 키보다 1cm 크고요. 명훈이의 키는 혜진이의 키보다 2cm 큽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미는 혜진이보다 크고 지수는 경석이보다 작습니다. 지수와 경석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수미라는 아이는 혜진이보다는 크지만 지금 문장을 제가 끊어 읽었죠. 지수하고 경석이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이제 정리를 작은 순, 큰 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수하고 경석이 중에 누가 더 크죠? 지수가 더 크죠. 그럼 지수를 여기다가 적고요. 경석이 적고 그 다음에 제가 수미 적고요. 그 다음에 혜진이 그 다음에 명훈이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없어요. 지금 한 명은 예지라는 학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하고 경석이는 1cm 차이인데 1cm 차이인 건 58, 59와 55, 56과 52, 53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예지가 뭐 여기나 여기에 들어갈 수는 지금 없고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도 만약에 155, 156이면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힘들고요. 그러면 얘는 경석이는 158이 될 것 같고요. 159라고 이렇게 한 번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미하고 명훈이하고 혜진이가 2cm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2cm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2cm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155가 될 거고요. 혜진이는 156이 된다라고 150 명훈이는 150 만약에 3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명훈이가 더 큰 거죠.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명훈이가 2cm 더 크죠.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고요. 그러면 명훈이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수미 적고요. 그 다음에 명훈이 혜진이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명훈이하고 수미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죠. 그럼 명훈이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봤을 때 명훈이가 만약에 155가 되고 여기 153이 되면 수미가 156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누구죠? 예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15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예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선 적었고요. 그럼 명훈이는 155가 될 거고요. 수미는 156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순서를 제가 거꾸로 써가지고 작다 크다라고 써놓고 거꾸로 쓰는 바람에 더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명훈이하고 수미하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고 나서요. 그 다음 2번 기본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희진이네 반 3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 둥글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13번째 학생의 맞은편에 47번째 학생이 여긴 13번째고요. 여기 47번째 학생이에요.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우선 세서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로 그냥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고 밑에 문제 확인하지 않고 한번 풀고요. 밑에 문제 확인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의 숫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 초과 미만 이런 수의 범위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빼게 되면 20 얼마가 되죠? 24가 되나요? 빼기 1이 되겠고요. 그럼 2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사이에 23명이 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답지에 어떻게 적혀져 있든 아이가 푸는 방법이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명, 23명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2명을 13번째와 47번째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66에다가 여기 33인가요? 네, 33이고요. 66에다가 2명을 더하면 68명이 되겠죠. 34명, 감사합니다. 34명이고요. 그러면 68명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8명으로 답을 정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부분을 이제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좀 쉽게끔 진행을 하도록 나와 있어요. 10명을 둥글게 앉을 경우에 세 번째 학생과 마주보는 학생은 몇 번째 학생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세 번째 학생 이렇게 쓰고요. 여기 마주 보면 여기는 2하고 1 제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10번째라고 했으니까 10하고 9 이렇게 4명이 있는 거니까 마주 보는 학생은 8이고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6, 5,
4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마주보는 학생은 8번째 학생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푸는 방법보다 이 방법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푸는 앞에서 풀었던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학생들은 1번하고 2번 이렇게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관계를 알아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 마주보는 학생의 차이는 얼마가 되죠? 이렇게 다 구해보면 마주보는 학생의 차이는 5가 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차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0명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5가 나니까 2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명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의 2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 관계식을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더 적은 거 있죠. 인원이 적은 1, 2, 3, 4.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유도하셔가지고 이 관계식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학생 수가 달라져도 항상 같은지 학생 수를 달리해서 해보래요. 그럼 제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6으로 해볼게요. 11, 12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7 빼기 1은 6이 되고 6 곱하기 2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풀어봤던 게 47번째와 13번째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34가 될 거고요. 34 곱하기 2를 하면 68명이 바로 나오겠죠. 근데 이것을 처음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관계식을 찾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유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뭐 캡처 못 하시거나 이런 사진 촬영 못 하시는 부분은 미리미리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옮겨드릴게요. 유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5명의 학생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둥글게 운동장에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그럼 왼쪽에 선생님 왼쪽이 이쪽이겠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왼쪽에서 9번째 있는 학생과 어느 쪽에 이쪽에 몇 번째 학생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까지 해서 학생 55명과 선생님까지 해서 56명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56명이에요, 총.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솔직히 얼마여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선생님이 지금 1번이라고 생각하면 9번째 학생이면 여기가 10번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56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28인가요? 그러면 여기 38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38번째는 몇 번째의 속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얘가 56번이 될 거예요, 지금. 56번에서 38번째까지는 몇 번이 되죠? 어떻게 돼요? 18번째가 되는 거죠. 18번째인데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 56번까지 세야 되니까 19번째 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 우선 한 명 두고요. 이쪽에는 지금 8명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지금 얘네 둘이 빼고 56명을 빼고 2명을 빼고 나서 나누기 2를 하면 27명이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에는 18명이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기준으로 이쪽에 18명 있고 마지막 1명이니까 19번째 학생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위의 문제에서는 관계식을 곱하기 2 관계식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조금 어느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그냥 번호로 붙이지 않고 하셔가지고 왼쪽에
8명 있고 이쪽에 18명 있고 선생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문제 푸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고르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1번은 약간 과학 문제 같은 거죠. 못 쓰고 끼게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더라도. 어떤 광석을 긁어서 흠집을 내려면 그 광석보다 단단한 광석으로 긁어야 합니다.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석고, 다이아몬드, 수정, 황옥 이 단단함이 모두 다르다면 두 번째로 단단한 광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석고로 수정을 긁었더니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정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겠고요. 다이아몬드로 황옥을 긁었더니 흠집이 났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한 거겠죠? 수정으로 황옥을 긁었더니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황옥이 더 큰 거겠죠.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석고, 수정. 첫 문장 적었고요.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수정, 그 다음에 황옥이 되겠죠. 황옥,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약간 쉬운 문제라서 바로바로 연결고리가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고 두 번째로 강한 것은 답은 황옥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조금 쉽게 풀었고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요. 4명의 어린이가 다음과 같이 서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았고요. 그냥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갑을 쓰고 을을 오른쪽에 이렇게 쓸게요. 공간을 약간 두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했고요. 병은 갑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정은 병의 왼쪽에 있대요. 근데 쓰면서 아이들이 혹시 헷갈려 저도 아까 헷갈렸듯이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을이 되겠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유아 어머님들도 계시고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지 수학 초급 같은 경우에는 최소 4학년 연산은 되어야지 솔직히 풀기가 훨씬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약간 쉬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무게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측정을 어느 정도 한 2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갑을 병정이라는 단어라든지 석고, 수정, 다이아몬드, 황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뭔가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데 이 문제의 용어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진행하셔도 돼요. 아이들은 문자 자체를 되게 어려워해요. 만약에 X라는 문자가 중학교 때 처음 나오지만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또 겁을 먹기도 하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변동하셔서 그러니까 마크를 변화를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이 줄을 서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앞과 뒤로 줄을 서 있는 거네요. 그럼 앞과 뒤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선이 뒤에는 주영이만 있습니다. 그럼 선이 뒤에는 주영이만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는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경호는 희준이보다는 앞에 있습니다. 경호는 희준이보다는 앞에 있지만 철수보다는 뒤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적으시고요. 영선이는 철수와 경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6명의 학생이라고 썼고 6명인지 확인해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그러면 뭐 이쁘게 적으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경호보다 뒤에 서 있는 학생 몇 명이냐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3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답 적어주시면 되고요. 1, 2, 3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요. 다음 그림의 빈칸에 2, 4, 5, 6 하나씩 넣으려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 방향의 이웃하는 두 수가 오지 않도록 수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2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1하고 3에 다 2가 이웃된다는 거죠. 이 이웃된다라는 용어를 혹시 모르는 학생들은 이렇게 나열하면 2의 이웃은 얘네 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의 이웃은 2하고 4다라는 거죠. 그럼 2하고 4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2하고 4는 여기엔 들어갈 수 없고요. 여기에도 2가 들어갈 수 없고 여기에도 2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럼 2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나머지를 보시면 2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4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4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4는 여기에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4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5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5를 여기다 넣을 수 있나요? 5를 못 넣죠. 이웃하는 게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5를 못 넣고요. 그 다음에 5는 위쪽에 넣으시면 되겠죠. 5는 이쪽에 넣으시고 6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두 가지, 세 가지를 약간 그려놓고 2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지만 4를 넣을 수 있는 곳은 여기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5, 6이 붙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얘 안 되네. 그럼 5를 여기다 쓰면 4를 여기다 못 쓰고 6을 못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를 여기다 쓰면 5는 여기 못 쓰니까 6을 쓰고 5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약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복사를 해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표를 그려주시던지 아니면 스스로 그릴 수 있게끔 약간 요 6칸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여러 개 한번 그려보시고 틀려도 된다라는 걸 조금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까지 봤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요. 이제 원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을 여러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전 그려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표범, 늑대, 사슴, 토끼, 고릴라가 있습니다. 회의의 규칙에 따라 성격이 거친 육식동물은 표범하고 늑대는 가까이 있지 않는데요. 사슴의 왼쪽에는 늑대가 있대요. 아, 그럼 뭐 사슴을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만약 여기다 이렇게 놔도요. 사슴의 왼쪽이 이쪽이고 오른쪽이 이쪽이겠죠. 사슴의 왼쪽에는 늑대가 앉아 있고요. 그럼 표범은 여기 안 되는 거죠. 표범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표범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표범 왼쪽에는 토끼가 있습니다. 그럼 표범 입장에서 왼쪽은 이쪽이니까 표범은 여기에 있어야겠죠. 표범 왼쪽에는 토끼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헷갈리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꼭 명시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릴라겠죠. 그럼 고릴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고릴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동물입니까? 라고 그래서 고릴라 오른쪽은 늑대겠죠. 대부분 아이들은 옆에 뭐 이게 있으면 이렇게 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을 쓰셔도 사슴을 어느 곳에 넣으셔도 얘는 답이 늑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뭐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요. 아까 기본 문제 2번과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관계식을 알고 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그 관계식이 늘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1번부터 하고 여기를 12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2배라고 했을 경우에는 30 나누기 2를 하면 15가 되고요. 그럼 15를 더해주면 뭐 바로
답이 솔직히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고력 문제를 논리추리 영역만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지 조금 기억이 날 만하게 생각해 보면 저도 아까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14명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14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땐 뭐 14명을 다 막 이렇게 아이들 적기도 해요. 적어보는 것도 저는 막 되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그럼 여기가 14명이라는 건 20모 그냥 네모 빼기 12에서 그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14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의 범위의 초과 미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게 잘 정립화가 안 되어 있으면 적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럼 1부터 저는 보통 물어봐요. 1부터 10까지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9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보게끔 시키죠. 세보게끔 시키면 10개인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에서부터 10 사이의 수는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애들 그냥 다 9개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은 이제 8개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조금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기억이 나느냐, 기억이 나지 않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하나 풀고 다 기억이 바로 나진 않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전 문제까지는 그냥 보시면서 약간 바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번 문제는 대각선까지 이웃하시면 안 돼요.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이웃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하셔서 2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 부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각선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기 때문에 2는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질문 주셨는데 30강은 다음 달에 진행하고요. 30강이 초급 상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1시간은 30강을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은 초급 상하의 뭐 좀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 한번 추려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지금 신청 기간 끝나긴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제가 필지수학 초급 아이들 열공 타임도 진행하게 되어서 우선은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아이들은 또 제가 온라인으로 필지수학 강의는 또 아이들은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고 또 수업할 때 엄마표 수업할 때 또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고민해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 푸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유타는 뭐 두 수가 가로, 세로, 대각선 안 들어가니까 여기 반드시 2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럼 3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3이 안 되는 부분. 여기가 3이 안 되죠. 그럼 3을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그럼 3을 여기다가 적고요. 그 다음에 4가 안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4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럼 여기가 안 되겠죠. 그럼 4를 셋 중에 아무 데나 하나 적어볼까요? 그럼 뭐 4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5를 만약에 여기다 적으면 6, 7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3을 여기다 적었으면 4를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그럼 5, 6, 7도 너무 붙죠. 그럼 3을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고 우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3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는 확실하게 됐는데 3은 어디다가 적을 수 있었죠? 여기 세 부분이 아니면 여기 왼쪽이었죠. 그럼 3을 한번 여기 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각선, 가로, 대각선 이런 부분 3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4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대각선이니까. 그럼 4가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5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안 되고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5를 여기다가 제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6을 여기다 넣고 7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아, 근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돼요. 3하고 4까지는 했는데 5를 여기다 넣으면 6하고 7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죠. 근데 4하고 5가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표를 대부분 그려보고 진행을 해보는 편이에요. 이게 여러 개의 표가 있어야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으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위에 줄에는 6, 3, 5고요. 그 다음 1, 7이고 그 다음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굳이 꼭 문제집에서 풀지 않더라도 그냥 한두 문제 이렇게 문제 내셔가지고 아이들하고 푸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강아지, 고양이 몇 명인가요? 소파에 일렬로 있나 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버지 왼쪽에는 딸하고 고양이를 제가 그냥 그려볼게요. 딸하고 고양이를 이렇게 써볼게요. 오른쪽 끝에는 강아지가 있대요. 우선 4명이 지금 나왔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바로 옆에 있대요. 그럼 여기나 여기에 있겠죠. 고양이는 어머니 바로 옆에 있대요. 그럼 어머니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적고요. 그럼 여기는 아니고요. 그럼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제 나왔어요. 아들은 아버지 오른쪽에 어딘가 있대요. 근데 강아지가 오른쪽 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들이 되겠죠. 그럼 6명인지 확인하고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사이에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네요. 그러면 3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둥근 탁자가 있고요. 6명을 그려야겠죠? 6명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이 수업은 11시까지 진행하고요. 10분 휴식 후에 한북 그리기 29장 진행하도록 할게요. 6명인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인원이 6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여기에는 지금 누가 안 나왔죠? 민수가 안 나왔나 보네요. 민수는 누구누구 사이에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아름이 이쪽에는 오른쪽이죠. 이쪽은 왼쪽이죠.
아름이 오른쪽에 선이가 앉아 있습니다. 선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영주와 기현이는 형진이 사이에 있습니다. 형진이와 선이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진이가 여기 있고요. 6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명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그럼 영주는 형진이하고 기현이 사이에 있대요. 근데 형진이하고 기현이 사이에 있으려면 기현이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겠죠. 그럼 영주는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다 나머지 1명인 민수는 여기 있겠죠. 그럼 민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아름이와 형진이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말하는 사람과 대화 내용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분, 얘도 1시간이 57분이어가지고 1분 드리고 제가 설명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에 문의하셔도 되고 오늘은 지금 막 되게 캡처하시고 막 뭐 사진 찍으시고 그냥 듣는데 되게 지금 바쁘게 쫓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엄마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예습보다 저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습할 때는 뭘 어떻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복습할 때는 제가 그냥 아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거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풀라고 시간 드렸는데 막 제 수다를 우선 떨었고요. 4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 형제가 아래 그림과 같이 탁자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A, B, C, D가 각각 어디에 앉아 있는지 5 형제 중에 쌍둥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갑은 없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럼 A 옆에는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A는 지금 여기가 A가 되거나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럼 막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보면 막내는 여기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막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동생이라고 하면 하나뿐인 제 동생은 그럼 동생이 하나뿐이 없다는 건 C가 넷째라는 거죠. 아, 40살의 생일을 축하하네요. 이렇게 써. 아, 그럼 40살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럼 제 동생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내년이면 저는 D의 나이가 돼요. 제 옆에는 C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C 옆에는 2가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얘는 B가 되겠고요. 내년이면 저는 D의 나이가 된대요. 그럼 D가 더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D의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A라고 적으면 되겠죠. C가 여기가 되는 순간 A는 반드시 결정된 거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고요. 지금 딱 11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채팅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시기 힘드시면 카페나 이런 걸로 댓글 주셔도 되고 게시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번 챕터는 한붓 그리기입니다. 한붓 그리기는 한 번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붓 그리기라고 이야기하죠. 짝수점, 홀수점에 대한 내용을 우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0분 되기 전에 우선 좀 그냥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붓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짝수점이나 홀수점에 대한 얘기를 대충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잘 모를 경우에는 점을 찍어서 뭐 그려보는 이런 활동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붓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 싶을 경우에는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림을 뭐 너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려보는 그런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해를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려서 얘 어떻게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이렇게 뭐 꽃을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해가 안 되고 꽃이 되네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한붓 그리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붓 그리기는 나중에는 엄청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초등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홀수점, 짝수점만 알게 된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됐을 때는 알 수 있죠. 홀수점이 0개이거나 2개이면 한붓 그리기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 접해본 아이들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 많이 탐색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려보는 활동이라든지 홀수 짝수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홀수점 0개이거나 2개인 것이 한붓 그리기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고 시작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생각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연필을 떼지 않고 각각의 선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선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 얘는 4가 되겠고요. 여기 2가 되겠고 2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점이 2개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여기로 끝나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만 지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잘 모를 경우에는 저는 이제 번호를 쓰는 편이에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쓰는 편이고요. 네. 번호를 쓰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쓰는 방법도 있겠죠.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 그림을 조금 2가지로 똑같이 그렸어요. 그럼 한붓 그리기가 되는 것을 우선 여기에서는 홀수점을 막 세서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여기서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그래서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갔다가 얘도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 갔다가 다시 얘를 크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돌아볼게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연습장에다가 크게 그리시는 방법을 우선은 처음에 한붓 그리기를 할 때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그리셨다가 요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큰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든 시작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우선 어느 점이든 시작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점이나 이 점에서라고 저는 힌트를 주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지나갔다가 다시 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그려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는 것을 보여주면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들이 화살표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한번 그렸다라는 걸 보여주면 저는 맞게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도형이라고 나와 있는 건 홀수점이 0개인 경우는 어느 점에서 출발하여도 한붓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2개인 점은 홀수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홀수점으로 끝나야 합니다. 홀수점이 4개이거나 더 많으면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밑에 생각하는 부분 보시면 홀수점이 0개인 부분 그냥 사각형 그리면 되죠. 이렇게. 어느 점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홀수점이 0개인 부분은 어느 점에서도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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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느 점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없고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다시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것을 모두 찾아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냥 하셔도 되고 홀수점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홀수점이 0개이거나 2개인 게 한복 그리기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짝수를 찾기보다는 홀수를 먼저 찾아요. 아, 얘 3이네. 나머지도 다 3인 것 같고 얘도 3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갑니까? 둘, 셋.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여기 부분.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 가지 일부러 제가 약간 비틀게 그린 이유는 색깔을 다르게 쓰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는 볼게요. 여기가 우선 1이죠. 홀수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얘는 되네요. 그럼 여기도 얘가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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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이들 보고 시도하셔도 되고요. 얘도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는 다 짝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은 꼭 제 모양이 되지는 않아요. 예,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거는 거의 저랑 비슷한 모양이 되겠지만 시작점이 어느 모양이든 상관없는 문제, 요 4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로 볼게요. 얘는 문제에서 이제 이미 나와 있어요. 한복 그리기가 불가능한 도형입니다. 그럼 홀수점이 많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홀수점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홀수점이 있고요. 최소한의 선을 그어서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홀수점과 짝수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기억. 홀수점의 개수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요 2개가 되겠죠. 여기는 3개. 3개인 부분만 생각해 볼까요? 2개, 2개, 3개, 3개, 2개. 그럼 기억은 홀수점이 4개입니다. 그 다음 니은은 홀수점이 여기는 2개고요. 3개고요. 2개, 3개, 2개, 3개, 2개, 3개고요. 여기도 3개겠죠. 점을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2개예요. 제가 이렇게 좀 조그맣게 그릴게요. 그러면 니은은 8개가 되는 거죠. 3333, 3333, 8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는 우선 11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는 홀수점밖에 없네요. 6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4개, 8개, 6개라는 걸 우선 한번 볼게요. 앞으로 다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서 홀수점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그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니은에서의 홀수점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3개랑 여기 하나, 둘, 3개 이렇게 4개, 8개, 6개라는 걸 이제 확인했죠. 그랬을 때 최소한의 선을 그어서 그러면 홀수점을 0개로 만드는 것보다 홀수점을 2개로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선을 긋는 거겠죠. 그럼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색으로, 검은색으로 그어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으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그어도 홀수점 2개로 바뀌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줄어들죠. 2개 줄어들죠. 그 다음에 3개 줄어들죠. 그럼 얘는 3개를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또 긋게 되면 또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홀수점하고 얘는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2개 그으면 홀수점이 2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밑에 한번 볼게요. 5페이지요. 5페이지가 어딜까요? 문제 5번이요? 아니면 5페이지요? PPT 5페이지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2번으로 보면요. 0개나 2개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선을 그어서 홀수점의 개수를 2개 되도록 그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2개씩 그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번 풀었으니까 유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른 것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홀수점이 몇 개인 거? 2개인 것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문제겠죠. 홀수점이 2개인 걸 어떻게 생각하냐 보면요. 우선 점을 다 찍어보면 돼요. 원래는 아이들 이렇게. 점을 잘 모를 경우에는 아이들이 혹시 빼놓고 다 적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점을 찍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다들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냥 홀수점이 없네. 홀수점이 0개네요. 0개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점을 다 찍어볼게요.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찍으면서 뭐 몇 개구나라는 걸 대충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2개, 여기는 4개, 2개, 4개, 2개, 4개, 2개, 4개, 4개, 2개입니다. 얘도 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점을 먼저 찍으시는 게 빼먹지 않고 다 적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점을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하나, 둘,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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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되겠죠. 3개짜리가 얘는 4개네요. 그럼 얘도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답은 리을이겠네요. 그러면 점을 먼저 찍어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얘는 2, 하나, 둘, 셋, 넷, 3개, 2개,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홀수점은 여기하고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끝나든 요 밑에 점에서 위에 점으로 끝나든 홀수점이 2개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뭐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보시는 방법을 이렇게 크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2번이고요. 그림과 같이 6개의 방과 연결하는 문이 9개가 있습니다. 같은 문을 2번 지나지 않고 모든 문을 한 번씩 지나는 방법을 그려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과 변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꼭지점과 변으로 만드는 도형을 바꾸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문으로 가면 돼요. 문으로 연결하면 돼요. 문으로. 그 다음에 얘도 문으로. 얘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지금 그러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형 뭐 이렇게 그림으로 선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고 1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 그럼 2번 문제에 1번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합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앞에 부분 내용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2개고요. 3개고요. 하나, 둘, 셋, 4개고요. 2개, 3개,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겠죠. 홀수점이 2개이므로 가능합니다.
어느 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점으로 끝납니까? 라고 물어봤죠. 어느 점에서 B에서 출발해서 2로 끝나거나 2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고 혹시 틀리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에서 이렇게 뭐 못 올 것 같아요.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B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뭐 여러 번 그리시는 것도 되고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만약에 번호를 이렇게 적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 몇 문제 정도만 이렇게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어머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아이에게 바로 딱 시연하기 좋게는 이렇게 번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제 1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1, 2, 3, 4. 여기 4고요. 1, 2, 3, 4. 여기 4고요. 여기 4죠. 뭐 어디서든 시작해도 상관없고 모든 문을 다 지나가는 것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안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점을 우선 찍어봤어요. 저는 안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답지를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답지는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방법 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요거 시간 좀 드릴까요? 제가 한번 네, 한 1, 2분만 제가 시간 드릴게요. 시작점만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방법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는데 그런 거는 아이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바깥을 하나의 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을 저는 네, 바깥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로 생각하면 되고요. 저는 이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답지는 오른쪽 방법이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근데 두 가지 다 뭐 틀린 거 어차피 문을 다 지나가는 거고 시작점이 어디로 진행했는지는 솔직히 안 알려줬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가서 바깥으로 한번 어차피 나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뭔가 그림을 막 그렸죠. 근데 이제 답지에서 나와 있는 방법을 제가 공유해 드리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발점과 시작점이 약간 똑같은 편이고요. 답지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을 한 방으로 본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출발점과 시작점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답이 혹시나 답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꼭 틀린 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맞게 해주는 편이고요. 혹시나 진행하시면서 너무 이거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다른 방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짝수문이니까 시작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점에서 시작한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네, 이 점에서 시작하셔도 분명 길은 있을 거고 이 점에서 시작하셔도 분명 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점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가지고 제 답도 알려드리고 답지에 있는 답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제 1번에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여러 개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나 이 답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우선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전 문제 1번 문제고요. 가능한 것을 경로를 그려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그릴 수 있는 것과 그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우선 점을 우선 찍고 시작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2고요. 4, 2, 4, 2, 4네요. 그럼 얘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얘는 2, 얘는 3. 우선 3이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겠죠. 물론 다 적으셔도 되고요. 3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안 되고요. 그 다음 얘도 3, 4, 3, 3. 3이 우선 3개가 되면 3개를 쓰는 순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2, 2, 4, 3, 2, 2, 4, 2, 4, 2 이렇게 얘는 될 것 같아요. 4, 2, 4, 3, 4, 2, 2, 2, 2죠. 이렇게 해서 얘는 되네요. 5번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짝수일 거예요. 여기 4, 하나, 둘, 셋, 넷, 4, 2,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가능합니다. 경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한번 제가 더 했고요. 얘는 시작점이 어디로 해야 될까요?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제가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네 번째 아이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야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처음 그릴 때 이게 너무 헷갈리면 되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5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리로 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뭔가 겉에 테두리를 돌고 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다 보면 근데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모르면 여러 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복 그리기를 막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하실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즐겁게 여러 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도록 선을 하나만 그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홀수점이 4개인가? 이렇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홀수점 4개인 거를 찾아볼게요. 나머지는 여기 4고, 2고, 4, 2, 4, 4, 4, 2, 2, 1이겠죠. 1. 그럼 요 점, 2점, 2점, 2점 중에 하나로 나누면 되겠고요. 그럼 3인 것을 먼저 찾아볼게요. 얘도 3이고요. 홀수점이 4개 있겠지라는 걸 알고 푸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연결하면 되죠. 홀수만 연결하면 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답지에는 이렇게 그었네요. 답지는 이렇게 그었어요. 사자를 만들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곡선 그리셔도 되고 선을 그으라고 했지 꼭 직선을 그으라거나 뭐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조금 채점하실 때 힘드실 수 있어요. 답이 되게 여러 개이거나 아이들의 사고력을 조금 요구하는 부분인데 답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설 때는 한번 보시고 그냥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확신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좀 긴가민가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물어보시면 분명히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약간 공유를 하면서 엄마표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저는 훨씬 더 저도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에도 훨씬 더 저도 제가 생각한 부분은 그냥 제가 수업했을 때 계속 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해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다른 수업이나 이런 거 수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뭐 후기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거 되게 사소한 것이라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그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이거를 놓치시는구나 라는 걸 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되게 부지런하신 거거든요. 제가 제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하시는 엄마들 되게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신 부분에서는 물어봐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보고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는 솔직히 가르치는 게 업이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그리고 저는 수학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영어도 하시고 막 수학도 하시고 막 너무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거에 조금 힘을 덜 들게 해드리기 위해 제가 도와드리는 거라서 저를 좀 괴롭히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혹시 늦게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답변을 안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복 그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 B, C부터 이렇게 적을게요. D, 하나, 둘, 셋, 네 개. E, F, G,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홀수끼리 연결을 해주면 좋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B하고 E하고 G하고 C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B하고 C를 한번 연결 가능하겠죠. B하고 E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B하고 G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B하고 G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점을 4개를 4개를 있죠. 네. B하고 E. 우선 2개씩 뽑을 거예요, 지금. B하고 G. 4점에서 2점을 선택을 우선 할 거예요. B하고 C. 6점이죠, 지금. 그 다음에 E하고 G. E하고 C. G하고 C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B, E는 지금 없죠. 그 다음 B, G는 있죠. B, C도 있네요. E, G는 있나요? E, G. 그럼 E, G. 그 다음에 E, C. E, C 어디 있어요? E, C는 없죠. 그 다음에 G, C. G, C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울 수 있는 선분을 모두 쓰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4개를 쓰시면 돼요. 원래는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뭐 경우의 수를 따지면 6개가 되니까 전 6개를 이렇게 적고 해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지워도 되는데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시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다 적어보고 나서 지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긋는 방법도 있겠죠. 아까 제가 더 긋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땐 이렇게 더 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여기 되게 길이 복잡해 보이지만 2G요? 잠시만요. 볼게요. 2G. 네, 2G 지어도 다 짝수점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G를 지워도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G도 지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 부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이 F, FG라고 쓰지는 아마 이 F나 FG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G로 그냥 끝과 끝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그림은 어느 공원의 길 모양입니다. 공원에서 같은 길로 중복하지 않고 공원을 다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얘는 그럼 홀수점이 2개라는 걸 그냥 문제를 읽고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들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얘 2개고요. 3개고요. 얘도 2개겠죠. 얘는 4개. 하나, 둘, 셋, 4개. 얘는 2개. 하나, 둘, 셋, 넷. 4개, 3개, 2개. 하나, 둘, 셋, 4개. 잘 모르면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4개.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 그럼 홀수점이 B에서 G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B나 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이건 여러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그림만 먼저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뭐 그려서 A, B, 그다음에 C, 뭐 집까지 굳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E, F, G, H.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크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분수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 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우선 1분하고 2분은 무조건 지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5분도 4분도 가져가야 되나? 뭐 이렇게 4분. 그리고 요렇게 3개는 우선 생각했던 것 같고요. 5분, 6분,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어차피 지나가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15, 14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는 한번 써볼까요? 3, 뭐 이렇게 해서 얘는 다 지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 뒤에 심화 문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을 다 지나는 거죠. 모든 모서리, 모든 선분을 다 지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을 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선분을 지나는 문제에서는 오일러 경로라고 해요. 그게 예전에는 영재교육원에 되게 많이 나온 문제였는데 오일러 경로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굳이 뭐 다 알아야 합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모든 점은요. 해밀턴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홀수점, 짝수점에 상관없이 모든 점을 지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럼 모든 점을 지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홀수점을 쓰면 되게 많은데 홀수점이 다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우선 드린 부분이고요. 얘는 지금 해밀턴 경로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시작점을 어디로 시작하든지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선 6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지나가나요? 그런데 10분하고 14분 둘 다 지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좀 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는 그래서 여러 번을 다 적어보는 편이에요. 6, 10, 4, 5, 8, 14, 2, 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본다면 얘는 20대고요. 25, 33, 47, 50분이 되네요.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4분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가도 되는 방법이죠.
그럼 두 번째로 방법을 생각해 보면 4, 8, 6, 12, 2, 1, 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12, 18, 32, 33, 41분이 되네요. 아, 그러면 무조건 바깥쪽이 하나가 되게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얘는 2개짜리였고 얘는 하나짜리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2분을 했으니까 10분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10분을 사용하면서 12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뭐 해본 게 있었는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4분 이렇게 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2군데를 가야 되는 거죠. 2군데 말고 한 군데를 가는 방법은 요 12분 지나는 요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그래서 요걸 다 더해 주시게 되면 41분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딱히 뭐 솔루션? 딱 정확하게 뭐 로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1, 2분은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2개나 1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깝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문제 1번 같은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정말 그냥 한복 그리기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다리의 문제입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나가셔도. 네.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것도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요. 점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 D 이렇게 있겠죠.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얘도 다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얘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죠. 그럼 저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라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다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복 그리기가 나온 거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복 그리기를 할 때는 분명히 홀수점이 0개이거나 2개라고 했는데 얘는 홀수점 같은 경우에는 다 3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3개고요. 얘도 3개고요. 그러면 다리를 하나를 더 놓게 되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거겠죠. 불가능하다면 모든 점이 홀수점이라서 뭐 불가능합니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그럼 가능하다는 방법을 가능하게끔 바꾸는 방법은 홀수점과 홀수점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리를 하나 더 세우면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라 한번 그냥 풀어봤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어서 연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방마다 연결을 했거든요. 요거는 한번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2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2번 문제가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점을 찍는 방법도 있고 점을 찍지 않고 그냥 이어지는 방법도 있는데요. 점을 찍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약간 보여주기,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딱 듣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흘러가면 돼 라는 문제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우선 해보려고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점을 이렇게 찍어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네, 점을 찍어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 방법은 뭐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홀수점이 여기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문은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시작을 했고 출구에서 입구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저는 뭐 방법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뭐 이렇게 해서 반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갔다가 얘는 또 저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요. 그럼 여기선 이제 막히는 부분이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는 또 이렇게 다시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지우고. 분명히 지우개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지우개 기능이 없어서 다시 그냥 싹 다 지우고 할게요. 이게 회사 PC여가지고 이렇게 저는 갔다가 이렇게 갈게요. 갔다가 이렇게 왔고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갈까요? 네. 이렇게 가도 안 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그냥 막 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뭔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그럼 위에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럼 한번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뿅 이렇게 제가 갔다가 어쪽으로 갔죠? 제가 지금 화면이랑 이게 잘 정확하게 안 보여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해 볼게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였고요. 제가 학생들이랑 풀었을 때는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푸는 학생들도 많았고, 방으로 그냥 연결하는 방법은 방으로 입구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막 꼬불랑꼬불랑 지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나? 학생들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화면만 보면서 진행하는 보니까 네. 네, 맞아요. 잠시만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셔도 원래 방법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아이들도 그렇고 웬만한 사고력 수학 답지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 뭔가 점을 찍어서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한붓 그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번 뭔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고요. 방법이 어떤 게 더 편하시든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오일러 해밀턴 경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러 경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을 정확하게 한 번씩만 지나가는 거고요. 해밀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점만 한 번씩 지나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번을 한번 보면요. 오일러 경로 같은 경우에 점이 저는 여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여기 4고요. 3, 4, 4, 3, 4예요. 그래서 오일러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붓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냥 돌면 되겠죠. 뭐 이렇게 돌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밀턴 경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만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을 한번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네, 되겠죠?
그럼 2번을 한번 보면요. 2번은 얘는 3, 하나, 둘, 4, 4. 근데 3이 지금 우선 이렇게 많죠. 이러면 오일러 경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일러 경로는 안 되고요. 그럼 해밀턴 경로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해밀턴 경로를 생각해 보면 그럼 점을 어디서 찍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땐 이렇게 찍어도 되겠죠. 다양하게 방법은 이거 좀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많은 거는 답지 채점하실 때 한번 보시고 아, 이 방법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요. S를 출발하여 다 돌아온다고 한대요. 근데 여기 지금 홀수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홀수점이 많은데 출발점에서 출발점으로 와야 된다고 해요. 출발점에서 출발점으로 와야 되는 것은 홀수점이 몇 개인 경우죠? 홀수점이 0개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알아보는 거죠. 홀수점이 0개인 경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홀수점끼리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최단 거리로 얘기해 보고자 하면 저는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최단 거리가 되겠죠. 얘랑 A랑 C랑 연결하면 30이 늘어나는 거지만 A랑 B랑 연결하면 10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북 그리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는 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갔다가 어떻게 가죠? 또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겹치는 부분은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그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모든 길이를 다 더하고요. 모든 길이를 다 더하고 40만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모든 길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이요. 세로 입장에서 30이 몇 개 있나요? 세로 입장에서 3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요. 15, 30, 20 더하면 50이 되겠죠. 50이 2개 있네요. 100이고요. 그 다음에 40을 더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280에 40을 더해주시면 320이 되는 거죠. 아, 최단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하지?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홀수점을 몇 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최단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겹쳐지는 걸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곡선으로 그린 이유는 한북 그리기가 좀 더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곡선으로 이렇게 그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꼭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법을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12시가 되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 강의는 다음 강의는 30강으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총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간단히 그린 거 2번이요. 어떤 2번일까요? 심화 문제 2번이요. 이건가요? 네. 이거 맞나요? 네. 보이시는지. 점 찍어서 이으시면 되고 제가 약간 수영도를 이쁘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쁘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고 삼각형 그리시면 여기 있고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뭐 궁금하신 거는 사진 찍으시거나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수업을 계속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복습하시고요. 혹시
어려운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네, 꼭 물어봐 주세요. 모르는 거가 되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모를 수 있고요. 복습은, 예습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도 복습은 그래도 한 번쯤 훑어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까지는 얻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달에도 진행하는 거 필지수학 초급 네, 해주고 그렇죠. 지금 수업이 2시간 연장이 원래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로 받지 않고 카페로 답변해 주시면, 답글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봬요.